내가 본처야. 넌 세컨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6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결혼 40년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전부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례식 마지막 날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반드시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남편은 1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다투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래도 남편이었지, 우리 집의 기둥이었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복잡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젊을 때 공장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20살, 남편은 27. 가난했지만 그때는 사랑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첫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처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집애가 체구가 왜 이렇게 말라 빠졌어? 일은 할 수 있냐? 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식모 취급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식모다.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 우리도 나중에 집 사서 나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아들 둘 낳고 키우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고 남편은 늘 그 옆에서 중간 역할은커녕 더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둘 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생활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 말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쓰는 생활비라고 해봐야 마트 세일하는 배추 사다가 김치 담그고 고기도 반찬 가게보다 싸게 직접 해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 옷은 다 친구가 물려준 옷이고 미용실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죠. 근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생활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 휴대폰을 사왔습니다. 여보, 휴대폰 왜 바꿨어? 회사 단체로 바꾼 거야. 그냥 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위에서 휴대폰이 드르륵 하고 진동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단 2글자였습니다. 자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오해했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 청소하려고 들어갔다가 쓰레기통 안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5호 모텔 3시간 이용. 그리고 영수증에 찍혀있는 날짜는 남편이 늦는다며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40년을. 남편은 처음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실수 한번 할 수 있지. 당신은 애들 다 키우니까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 말 듣고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 남편에게 관심을 끊었나요? 현실은 제가 밥하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옷 챙기고 병원 따라다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가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뒤 남편은 회사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때는 화도 미움도 원망도 아니라 그냥 허무함만 밀려오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장례식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거의 빠지고 가족만 남았을 때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장례식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제 앞에 와서 조심스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저 고인분과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고개를 더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던 소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있는 피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고인분의 아들입니다. 그 소년의 나이는 19. 즉, 남편이 나와 살던 20년 동안 그 여자와 사실상 두 번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자의 얘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병원에서도 제 걱정을 했다더군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20년 동안 두 번째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을 위해 집까지 사주면서 죽기 직전에 제 걱정을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여자의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은행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려고 상담받는데 은행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요? 큰아들, 작은아들 둘 있는데요. 직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속인 명단에 배우자분과 자녀 3분의 정보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자녀 3명. 그 19살 소년의 이름이 이미 공식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비밀리에 만들어둔 큰 금액의 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의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 그 여자와 그 아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안 먹어가며 아들들 공부시키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퇴직금도 제 손에 들어온 적 한 번 없었는데 그 돈으로 남편은 두 번째 가족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무너뜨린 건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불쌍하잖아. 할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이해해드리자. 작은아들은 더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어쩔 거야? 그 여자랑 그 아이도 피해자야. 괜히 다 끄집어내면 우리만 더 피곤해. 그 말을 듣는데 40년 동안 버텨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소송을 할까? 끝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올까?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동안 제 남은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자. 남은 인생은 나에게 쓰자. 남편이 남긴 재산 중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최소한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가져가는 건 그냥 법이 허락하는 만큼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노래방도 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10년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남편의 배신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배신에 매달려 내 인생을 또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두 번째 가족도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 자신만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지금도 참고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떠올리시고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참는다고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숨겨진 가족에게 끝까지 법적으로 싸웠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선택한 것처럼 그냥 최소한만 받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현명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